한마디 하더라고요. 선배님, 훌륭한 선배님 제가 모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밥 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학사보다 위가 석사고요, 석사보다 위가 박사인데 박사 위에 진짜 좋은 사람이 밥사입니다. 그리고 밥 사는 사람보다 더 끝내주는 존경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술사입니다. 술 사는 선배가 최고입니다 이러더라고. 지갑이 얇아지면 어떻게 해요? 갈 곳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주름은 늘고 지갑은 어떻게 줄어들어. 내 꿈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 바뀌게 됩니다. 지갑은 두터워지고 어떻게 해요? 인심은 풍부해져요.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거 하라는 얘기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알아보는데 혼자 알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알아본 거를 1시간 만에 압축해서 알려드린다면 정신 똑똑히 듣고 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똑똑히 듣고 하셔. 자,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표정이 어처구니 없네, 그죠? 이 어처구니 없네 갖다가 어원을 따져보면 맷돌이 있습니다.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기도 하고 어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뭔가를 돌리려고 할 때 이 맷돌이 비싸요? 막대기가 비싸요? 맷돌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막대기가 없으면 맷돌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내 인생을 돌리려고 하면 남의 인생을 돌릴 때는 어이를 빌려줘요. 내가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를 빌려줘요. 그걸 돌리면 그 생산물을 누가 가져가냐? 삼성이 가져가요. 주주가 가져간다고.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삼성을 그만두고 딱 나오니까 내 인생을 돌리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자본주의 시스템 공부해 보니까 바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구나.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자본이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어이예요. 기술력이 있다 없다? 차별적 기술력, 정보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차별적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적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체 가능한 노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노동력이 되다 보니까 가진 자에게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나래비를 세워서 너 잘라, 너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차별적 지식을 습득하든지 남들이 못 갖는 것. 근데 그 일이 쉽냐고요. 저도 젊었을 땐 가능했는데요. 나이가 들으니까 똑같아. 여자 나이도 55세가 지나면 성별이 없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쳐주질 않아 사회에서. 그죠? 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노동이 되다가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력이 없으면 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순실이 석관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순실 아줌마처럼 권력이 있으면요, 애터미 안 하셔도 돼. 어이가 있으니까. 와서 돈 내라고 하면 알아서들 켜. 자본가들이 와서 기고요. 기업가들이 와서 대. 그래서 어처구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이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삶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이 세 가지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어느 시점이 되면 가난이라는 혹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지배하는 탐욕적인 원숭이가 지배하는 진짜 무릎 꿇고 반성하는 서민들은 이 탈출의 기회를 못 잡고 포기하고 끝나는 게 우리의 서민들의 보통 사람들의 인생.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 사회에서의 우리들의 현 모습이고, 제가 55년을 살다가 결론 낸 게 이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어이가 없어. 탈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어쩌라고.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어쩌라고. 한 번도
효도를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이제 가시게 될 텐데, 예? 어쩌라고. 탈출하고 싶은데 간절히 싸워봤어요. 55년을. 안 돼.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이걸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선이 있어야 되잖아. 왜 탈출 못하냐? 중력이 있어서 이 가난이라는 것도 몸에 배서 나가려고 하면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나를 붙잡아 중력으로 다시 뛰어내리게 되더라고. 올라가려는데 다시 와. 아무리 뛰어도 다시 내려와.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우주선을 찾는 거야. 아니에요? 그 우주선이 애텀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우주선을 발견했는데 문제는 우주선 운전법을 몰라. 똑같이 문제가 생긴 거야. 운전법을 몰라. 그럼 운전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세븐카에 와서 배워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운전법 다 몰라도 돼. 여러분들이 제주도 갈 때 조건을, 여러분들이 비행법을 갖다가 운전법을 배운 다음에 제주도 가세요라는 조건을 하면 여기서 제주도 갈 분 계세요? 몇 명이나 될까? 나 지금이라도 내가 제주도 가기 위해서 운전법 배워서 비행법 배워서 가겠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 아니 배우고 싶어도 안 돼. 그죠? 그럼 불가능하잖아. 근데 방법이 있어. 운전을 이미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은 제주도 갈 때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운전해서 비행기를 타요. 뭘 해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에? 뭘 해야 돼? 뭘?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야 돼. 그 구매만 하면 끝나잖아. 그리고 그 좌석표 가서 앉아 있으면 졸아도 가야 안 가요. 요게 애터미 시스템이야. 그러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의 스폰서야. 그러니까 스폰서가 운전하는데 가서 뒷자리에 가서 타면 돼, 안 돼? 그럼 끝이야. 그런데 지가 막 운전하겠다고 미숙한 운전 가지고 다 안 돼. 그리고 막 조정하다가 처박혀서 죽고, 아, 이 사업 안 된대. 그러고 가. 그렇게 한 사업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묻어가는 거예요. 예? 비행기 티켓만 하면 되는데 그 티켓팅이 뭐냐? 성공의 방법까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간단합니다. 비행기를 티켓팅하듯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운전법을 배워도 되는데 그거는 이미 배워서 잘할 사람, 저 같은 사람이 가는데 타시면 되는데 그 타는 티켓팅은 딱 하나야. 전 제품 애용 티켓. 뭐요? 전 제품 애용 티켓만 끊으시면 알아서 스폰서가 데려다라.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옆에서 봐. 나도 할 만한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 스폰서가 운전하는 줄 알았더니 자동 항법 장치로 뜨네. 요걸 알게 됐어. 그러면 나도 운전하는 법을 이제 배울 수 있어 없어요? 네. 그때는 어떻게? 보니까 온오프만 하면 돼. 이륙 클릭, 착지 클릭하면 끝나. 쉬워야 안 쉬워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자유로 나도 우주선 타고 왔다리 갔다 해야 하네요. 그래서 먼저 스폰서의 비행기에 타서 탈출하고 다시 와서 한 사람을 또 데려다가 또 내가 또 탈출시키고, 그래서 양쪽으로 4명만 2명씩만 태워서 가면 나는 자유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 시스템이다.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난해서 이제 탈출하는 비행기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말을 믿는다 안 믿는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 새끼야. 얘기만 하면 됐어 얘기도 하지 마. 말을 못 꺼내 말을. 애터미 애자 얘기만 나 다 알아 됐어. 뭘 하는데 뭘 도대체 뭘 하는데 무조건 얘기만 하면 됐대 다 한대. 이것 때문에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왔다가 어떻게 공치고 가는 거야. 이게 몇 번 공치고 나니까 어떻게 에휴 그냥 이대로 살자 해서 살아버리는 게 애터미의 또 인생이더라는 게. 그래서 이젠